네, 유럽 주요국 증시는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러 가지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관망세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거기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이라 투자 심리가 악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종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일의 닥스 지수입니다. 독일 닥스 지수 0.1%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프랑스 까크 지수는 조금 더 큰 폭으로 밀렸는데요. 0.3% 하락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국 지수만이 현재 이렇게 상승불을 켜는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만 0.08% 아주 소폭의 움직임에 그쳤다는 점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일정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월 의장의 의회 증원 이슈부터 이제 7일에는 ECB 통화정책 회의까지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8일에는 유로존의 4분기 GDP와 미국의 2월 비농업 고용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특히 이번에 통화정책 회의로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 동결적으로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고요. 일단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끈적하다라는 평가 속에 시장은 올해 ECB가 6월 첫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고 총 90bp 금리를 인하하는 시나리오에 베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중국 정부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중국 정부가 부양책을 내놨지만 시장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했고요. 이에 따라서 유럽 증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에 따라 시장 전방에 관망 심리가 나타나면서 독일과 프랑스는 하락세를, 영국은 제한적인 움직임만을 보였다는 점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국제 유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제유가는 오펙 플러스의 감산 이슈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WTI 함께 살펴보시면요. 이제 0.76% 하락한 78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이렇게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중국의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은 부양책을 내놨지만 시장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었고요. 결국 5%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이루기는 어렵다라고 시장은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석유 수요도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는 상황이고요. 맥쿼리 에너지 전략가 월터 챈슬러는 오펙 플러스의 자발적 감산 연장은 예견된 것이었다며 유가에 이미 선반영되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요 측면에서는 이렇게 중국 경제 둔화로 수요가 크게 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공급 측면으로도 살펴봤을 때 미국이 현재 사상 최대 석유 생산으로 오펙 플러스 감산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서 금 가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유가와는 정반대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0.49% 오르며 2136선에서 거래가 되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면요. 이렇게 장중에는 2140선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가 이후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면서 현재 후퇴한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금 가격이 상승세를 보인 데에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점점 시장에 퍼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외에도 현재 진행 중인 전쟁 리스크, 또 전 세계 곳곳의 선거 일정까지 이제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키워나가고 있다라고 풀이가 되고요. 또 신흥국을 중심으로 금 매수가 활발했다는 점에서 이제 중국 경제 불안감으로 중국 수요가 크게 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원자재 모두 살펴봤고요. 뉴욕 증시는 어떤 흐름을 보였을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예, 예상을 상회한 분기 실적 발표로 미국 2위의 소매업체인 타겟이 급등했지만 대형 IT 기업들의 약세가 이어지면서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됐고 지수별로는 다우지수가 1.04%, S&P 500은 1.02%, 나스닥은 1.65%, 러셀 2000은 0.99%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타겟은 4분기 조정순이익 2달러 98센트, 매출은 319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고 이것은 시장 예상치를 넘어선 것이었는데요. 특히 동일 점포 매출이 최소 1년 이상 영업한 매장 기준으로 4.4%가 감소해 당초 시장 예상치였던 4.5%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오늘 타겟의 주가는 12%가 상승한 168달러 58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 전일 이후로부터 대규모 벌금을 부과받는 데 이어 올 들어 6주간 중국 내 아이폰 판매가 24% 급감했다는 뉴스로 애플의 주가가 2.84% 하락하면서 IT 기업 전반을 끌어내렸으며 방화 공격으로 의심되는 화재로 인해 인접한 독일 변전소 시설에 불이 붙은 후에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는 뉴스로 전일 중국 판매 급감 등으로 인해 7% 급락했던 테슬라가 오늘도 3.9% 하락하면서 시장에 또 다른 부담을 가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에너지, 방산, 필수 소비재, 금융업종이 소폭 상승했던 반면 IT, 부동산, 운송, 제조, 유틸리티, 헬스케어, 건설업종은 약세를 보였고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하락한 4.137%, 달러 인덱스는 0.1%의 약세를 보였고 연 이틀 급등했던 비트코인은 장중 69,700달러를 돌파한 후 이후 밀려든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 오늘은 7% 이상 급락하면서 현재 64,0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서비스업 경기가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급관리자협회 ISM에 따르면 2월 ISM PMI는 52.6을 기록했고 이는 전월 수치였던 53.4보다 약 0.8%가 낮은 것으로 예상치였던 53%에도 약간 못 미친 것이었지만 지난 1월의 PMI가 넉 달 만에 가장 높았음을 고려한다면 여전히 견조한 수준이란 분석입니다. 2월 PMI는 50을 상회하면서 미국의 서비스 업황이 확장세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50을 기준으로 업황의 위축과 확장을 가늠하며 이 지수는 14개월 연속의 확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별도로 발표된 스탠다드 앤 포어스 글로벌의 서비스업 PMI 역시 견조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2월 S&P 글로벌 서비스업 PMI는 52.3으로 전달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속보치였던 51.3보다는 높았던 것으로 서비스 업황 확장을 시사하고 있는 가운데 S&P 측은 높은 물가가 초래한 위기 상황이 완화되고 있으며 건전한 노동 여건이 이어지면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점은 우려된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을 상대로 지구온난화 대응을 압박하는 자산운용사들의 모임인 기후행동, 이른바 CA100 플러스에서 최근 미국 업체들이 연이어 탈퇴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운용자산 규모 1조 6천억 달러 규모인 인베스코가 최근 CA100 플러스에서 탈퇴한 것을 비롯해 최근 3주 사이에 JP모건 자산운용, 스테이트 스트리트, 핑크 등이 이 회의에서 탈퇴했고 블랙록은 이에 대한 관여를 줄인 바 있었는데요. 인베스코가 미국 대형 자산운용사 가운데 5번째로 행동에 나섰다면서 여기에는 회원사가 엑소모빌, 월마트 등의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도록 촉구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데 고객들이 여기에 동의하지 않거나 자산운용사를 고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반독점법에 저촉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회원사의 총 운영 자산 규모가 68조 달러에 이르는 CA100 플러스는 2017년 출범 후 상장 업체들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정보 공유를 늘리고 기후 관련 위험을 명확히 하도록 하는 1단계 전략에 집중해야 왔으며 지난해에는 대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촉구하는 2단계 전략에 돌입하겠다고 밝히면서 회원사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인 가운데 CA100 플러스 측은 인베스코의 탈퇴에 대해 실망감을 표하면서 하지만 여전히 전 세계 자산운용사 700여 곳이 강력하게 참여하고 있으며 출범 후 탈퇴 업체 수가 아직은 17곳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저사양 대중국 인공지능 반도체 수출을 금지할 것이라는 소식으로 오늘 AMD의 주가가 0.11% 하락한 205달러 13센트 거래를 마쳤습니다. 정보통에 따르면 AMD는 미국의 수출 제한 기준에 맞춰 중국 고객용으로 AI 프로세서를 개발하고 판매를 상부에 신청했지만 정부가 이 칩이 여전히 성능이 강력하다면서 상무부가 추가 인가를 받아야 된다고 AMD에 통보했으며
AMD는 추가 라이선스를 시청했는지 여부는 알려주지 않고 있는데요. AMD는 이 칩이 중국 이외 지역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성능이 낮으며 미국의 수출 제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설계됐다고 밝히고 있는 가운데 경쟁사 엔비디아는 대중 매출이 20% 가까이 되고 있지만 AMD는 중국 시장의 매출 비중이 낮으며 자사의 새로운 MI300 라인업에서 중국용으로 따로 설계한 MI300-9을 만들면서 중국 시장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ADP사의 2월 민간 부분 고용 지표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15만 건의 증가이며 이어 모기지은행협회의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 에너지청의 주간 원유 재고, 노동부의 1월 구인 지표, 상무부의 1월 도매 재고, 연방준비제도의 지난달 베이주북이 발표되며 캠벌스프를 시작으로 폴라코, 에버크롬비앤피치, 슈퍼그룹, 브라운 포맨, 빅토리아 시크릿, 위튼 프레셔스 메탈, 코디아 게스 서비스, 하이피크 에너지, 유나이티드 내추럴 푸드, 콘페리, 그리고 베리 페트롤리움이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상황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상황까지 함께 짚어봤는데요. 우리 국내 증시는 어제장 어떤 흐름을 보였을지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국내 증시는 하루 만에 하락으로 다시 전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국내 증시, 미국 증시 약세에 이어서 이제 숨고르기 양상을 보였는데요.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0.93% 내리면서 2649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초반에는 2680선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만 이후 꾸준히 우하향 그래프를 그리면서 낙폭을 키워나가는 모습이었고요. 결국 24포인트 밀리면서 2650선도 무너지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0.76% 내렸고요. 포인트로는 6.6포인트 정도 밀렸습니다. 종가는 866선에서 형성이 되는 상황인데요. 일단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2차 전지와 반도체 중심으로 약세장이 펼쳐졌습니다. 시작부터 10포인트가량 떨어지면서 이후 횡보하다가 그대로 마무리되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선물지수도 1%대 하락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넘어가서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기관의 매도세가 뚜렷했던 하루였습니다. 유가증권 시장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피의 경우에는 기관이 5천억 원 넘게 팔아치우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은 3,983억 원, 외국인은 855억 원 사들였는데요. 특히 외국인의 경우에는 올 들어서 코스피 순매수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8거래일 연속 사들이고 있고요. 하지만 그 오늘은 전일 대비 그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는 점까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기관이 1,800억 원 넘게 팔아치우면서 역시 기관의 매도세가 뚜렷했고요. 외국인도 700억 원 넘게 팔았습니다. 개인 투자자만이 홀로 2,400억 원 넘게 매수 우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넘어가서 특징 섹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장 첫 번째 특징 섹터 바로 가상화폐 관련 종목인데요. 비트코인이 9,700만 원을 이렇게 터치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1억 원에 육박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관련 종목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만 오후장 들어서 그 비트코인이 잠깐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따라 관련 종목들 일제히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먼저 대장주격인 우리기술투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55% 올랐고요. 종가는 11,210원에서 형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52주 신고가를 다시 써내려간 우리기술투자였고요. 위지트도 마찬가지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7%대 강세로 종가는 1,006원이었습니다. 외에도 하나투자증권은 6%대 강세, 한일진공은 5%대 강세를 보였고요. T사이언티픽은 1% 정도의 소폭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은 지금 오늘 오전 6시경 8,750만 원 선까지 내려왔다가 이후 9천만 원 선, 9,100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까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특징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특징 섹터는 광고주인데요. 네이버 취지직이 이제 주도 플랫폼으로 올라왔다는 소식에 광고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일간 활성 이용자 수가 91만 명을 넘어서면서 이제 아프리카 TV를 제치고 국내 스트리밍 플랫폼 1위에 올라선 건데요. 종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M넷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4,615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네, 플레이디, 와이즈버즈도 각각 15%, 12%대로 두 자릿대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오후장 들어서 탄력을 높여간 종목들이 많았고요. 또 외에도 FSN과 모비데이즈도 각각 3, 4% 정도의 강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인데요. 네, 미국의 바이킹 테라퓨틱스가 이제 노보노디스크 그리고 일라이릴리와 같이 시장을 이미 선점한 이제 다른 기업들에 비교해서 비만 치료제가 더 효과적이다라는 임상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가 4배가량 치솟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우리 국내 관련 종목들에도 일제히 훈풍이 들어든 모습입니다. 관련 종목들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큐라티스입니다. 11.56% 두 자릿대 급등세 나오면서 1,979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한국 BNC는 9%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4거래일 연속 상승세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고요. 외에도 애니젠도 9%대 상승을 했고 펩트론과 유한양행은 4% 넘게 올랐습니다. 네, 다만 바이킹 테라퓨틱스는 간밤에 이제 3.77% 정도 하락했다는 점까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특징 섹터 모두 짚어드렸습니다. 글로벌 시황 마감센터였습니다.